이번 주택은 저희가 한번 소형 평수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25.5평으로 설계를 하였고 작지만 있을 건 충분히 구성이 다 갖춰진 주택으로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 높고 넓은 거실과 와이드한 주방을 25평 안에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로 설계하시죠? 의도 멋있어 자꾸. 2분 정도 아늑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집보다도 한 25평 이내에서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을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친지분들 오셨을 때도 여유 있게 방을 쓰실 수 있도록 25평이지만 방을 총 3칸을 만들어 드렸고, 욕실도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을 따로 분리해 드려서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비록 주택은 25평이지만 있을 건 다 있고 알차고 꽉 찬 구성으로 설계하려고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한번 천천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포치로 나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비록 25평이지만 이 외부 공간 포치를 통해서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이 공간은 총 9평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m가 들어갔고 가로가 10m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또한 이쪽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포치 옆에 바로 이런 울창한 숲이 있고 앞으로도 멋있는 숲뷰가 있어서 바베큐를 해 드시거나 해도 자연과 친화적으로 거리를 유지한 간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포치 역시 우리 박 팀장님께서 직접 시공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25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데크는 처음 봤고요. 또 이 데크에 맞게 비가림 설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25평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외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모던하고 이쁘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한 100명 보면은 많이 본 거야. 우리 구독자 200을 목표로 한번 가고, 200. 네. 너 100명, 나 100명 해서. 세라믹 사이딩과 합성 목재 사이딩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포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처마가 굉장히 짧은 스타일로 설계를 하였는데 포치 비가림막이 보완을 해주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방창에서든 방창에서든 여유 있고 아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길이의 폭은 넓진 않지만 가로폭을 넓혀가지고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면에는 신발장을 두었고 그 반대편 면에도 밑에는 수납 공간을 할 수 있게 시공을 하였고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리 거울을 설치해서 좀 세련되고 이쁜 유리 거울을 설치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꽃 같은 거 하나 DP하면 이쁠 것 같아서 설치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었었던 2층 주택처럼 동일한 제품의 유리 도어를 설치하였고, 이 손잡이 역시 동일한 제품의 스테인리스 발색 도장을 하여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현관을 지나서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벽이 바로 막힐 수 있을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한 끝에 우리 박 과장님께서 달 모양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달 모양의 텍스처감을 낼 수 있는 자재들을 사용을 하였고, 조명의 온도나 이런 디자인까지 팀장님께서 다 설계를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인데, 집에 오자마자 이런 환한 달이 맞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약간은 초승달처럼 보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월 대보름처럼 동그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집에서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작품을 만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층고를 많이 높여서 확장감과 개방성을 확보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고요. 확장성과 높은 층고는 이 샤시 위에 바로 또 픽스창을 내서 확장감을 더 2배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쇼파월과 아트월 또한 모두 목공 작업과 랩핑 작업을 통해서
은은하고 아늑한 컬러감을 연출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간이 대략 한 4,600, 700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25평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거실 사이즈로 만들었다 보니까 전혀 25평스럽지 않은 거실인 것 같아요. 최초 설계했을 때는 소파 월의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는데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이 소파를 이쪽에 놓고 보는 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통해서 소파월과 TV월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층고가 4m가 조금 더 넘고요. 그리고 냉장고 전까지의 높이가 한 3m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또한 확장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고를 충분히 높여서 더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도 저희가 올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여서 측면과 상부층 그리고 정면 쪽도 올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3억대 분양하는 주택에 주방이 이런 세라믹을 시공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큰 마음 먹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방 공간은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상부장 위쪽 공간은 따로 목공 작업을 통하여 위쪽으로 띄움 시공이 되지 않게 일일이 다 목공 작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상부장 마감 처리가 될 수 있게 목공 작업을 일일이 하였고요. 또한 여기 있는 싱크대 공간도 올 세라믹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열이나 이런 칼집에도 쉽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보시기에나 이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싱크볼 같은 경우도 설거지 거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려두고 필요 없으실 때는 따로 빼서 도마로도 쓸 수 있게 제작을 따로 맞춤 제작을 하였습니다. 싱크볼 안은 깊고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고요. 이 안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뭐 설거지 거리가 많았을 때 급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면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싱크대 상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25평 안에서 표현을 해보자 하니 이 주택의 다용도실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보통 보일러실이 다용도실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 내부로 빼서 이쪽에 보일러실 공간인데요. 깔끔하게 감추기 위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세탁 배관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워시 타워도 이쁜 워시 타워를 갖다 놓으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기 때문에 냉장고와 일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높이들을 맞춰가지고 미리 제작을 해 두었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워시 타워로 쓰지 않으실 때에는 김치 냉장고 자리로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유용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더 공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주방과 바로 연계되는 곳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해두었는데요. 가설 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이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미리 빼두었고 전기와 수도 그리고 배관들을 미리 설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쓰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방인데요. 저희가 프레임이 없는 히든도어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히든도어도 손잡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손잡이가 없는 것도 많이 썼었는데 막상 손잡이가 없는 걸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손잡이가 있는 히든도어를 사용을 하였고 벽과 도어가 일체감 있게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소파 월이 좀 더 확장성 있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인데요.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를 넣어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고 이곳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수납이나 짐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박이장을 설치하기 전에 목공팀에서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일체감 있게 목공 작업을 사전에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작업들을 목공 작업이 없으면은 이 위쪽 천장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거나 튀어나오거나 빈 공간들이 발생을 될 수가 있는데 북박이장이 월처럼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를 냈고요. 간접 조명들을 D글자로 다 돌려서 좀 더 은은하고 편안한 안방의 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의 화장실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안방에도 부부 욕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까지 있는데요. 사실상
사실상 이런 작은 욕실에는 샤워 부스를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작은 욕실이지만 샤워 부스를 넣어서 물을 안 쓰는 공간에는 깔끔하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 두었고, 이 샤워 부스 안도 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유 있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샤워해도 공간이 충분한 공간으로 1000이 나오고 이쪽 공간이 1200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샤워 부스 공간보다 더 넓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오브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고 목공을 해서 오브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오브제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다른 기타 등등을 넣어도 조명을 통해서 분위기 있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전실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의 도어 역시 모두 다 휘능 도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프레임 없이 깔끔하게 벽체와 도어가 일체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요. 이쪽 코너 부분과 이쪽 코너 부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코너 부분들을 인코너 라운딩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양쪽 방에 2개가 있는데 우선 화장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 공간인데요. 이 가로 세로 공간에서 각자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변기 부분 역시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젠다이를 만들고 세면대를 만들어서 이제 쓰시기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하였고요. 성인 남성 한 명이 넉넉히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워하는 물들이 변기로 튀어가지 않게 샤워 파티션까지 직접 작업을 하여서 이 젠다에 있는 부분들은 유리 시공을 따로 마감을 하여가지고 코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물 위쪽으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샤워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두 칸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은 중간방 사이즈인데요. 충분한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슈퍼싱글 베드를 설치하고도 성인 남성 2명이 왔다 갔다 충분한 공간을 만들었고, 또한 이 방에는 조도를 낮출 수 있는 리모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전등을 설계하였습니다. 취침하실 때는 취침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은은한 불빛으로 취침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방과 이 방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한 창문이 양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환기하실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 역시 아까 보셨던 방과 똑같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따로 설치하였고, 타이머 기능과 밝기 조절 기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